이번 시간에 이어서 보실 부분은 이제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라고 하는 부분 일단 제일 먼저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행 감지기가 나오고요. 하자적인 NFS 201번이죠. 202번에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자동 화재 비상 방송 설비를 보시게 될 거고, 203번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204번으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205번으로 누전 경보기. 그리고 이제 206번은 없고요. 이번 때는 205번이 끝나는데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 해서 경보 설비 쪽에 관련된 시험 범위 그리고 화자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단 14장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 NFC 101번인데요. 일단 먼저 그 설치 기준, 화자년 기준 공부하기 전에 설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각각의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같은 경우에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이 되고, 지하가 준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일 때, 그리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 규모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교재에 좀 빠진 부분이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대상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천 미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 미만 기숙사, 그다음 교육연구실 또는 수련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제가 저희 자료실에다, 아카운트 자료실에다 업로드 시켜놓고 추가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개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육시설 합숙소, 기숙사, 연면적 2천 미만, 그리고 연면적 600 미만 숙박시설, 수용량 100명 미만 수련시설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신 이 내용은 사실 화자년 기준 내용이 아니라 설치주의법이죠. 법규, 설치주의법 시행령 별표 5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설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내용으로 한번을 참조를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 감지기의 구성 요소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보 설비라고 부르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비상벨 설비라고 부르는 게 있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비상벨 설비라고 부르는 건 구성 요소가 일단은 경종이 있어요. 경종이 있는데 이 경종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어디 설치가 되어 있냐면 보통 발신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기라고 하는 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PBL 세트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발신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여기 누름 버튼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표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안에 경종이 들어가 있어 소리가 바깥으로 날 수 있게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경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음향장치로 경종을 쓰고 있으면 비상벨설비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설치되는 경종이 아니라 사이렌이 설치가 돼 있으면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비상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다르게 화재 사실을 수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지기 없이 화재를 발견한 발견자가 여기 누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신호를 수신기로 알려주게 되고 건물 전체에 전층에 경종으로 발해주는 설비를 비상경보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벨이 있는 곳에 보면 표시등 설치가 되어 있고 발신기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세트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여기는 푸시 버튼이라고 해서 P라는 기호를 쓰고요. 경종은 벨, 그리고 표시등은 램프, 그래서 이제 PBL 속보셋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이걸 눌렀을 때는 이제 수신기, 화재 수신기로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럼 전원과 배선으로 구성됩니다. 자, 전원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서 소방 기계 설비 쪽에서는 상용과 비상으로 분류를 하게 될 때 소방 기계 쪽에서 말하는 상용 전원은 교류전원 옥내 간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방 전기 설비들 지금 보시는 비상경보 설비부터 나오는 설비들은 상용 전원으로 교류전 옥내 간선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 추가해서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축전지 설비까지도
상용 전원으로 일단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상은 건물 내에 들어오는 상용은 사실상은 뭐밖에 없냐면 교류전 옥내 간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AC를 받는, 한전에서 받는 전기를 말하죠. 근데 그 한전에서 받는 전기를 수신기에서 보게 되면 배터리로, 그러니까 DC로 전기를 바꿉니다. DC로 바꿔서 공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경보 설비들에 공급되는 전기가 다 이제 DC 전기들을 쓴다는 얘기죠. 직류 전기를. 그래서 상용 전원으로 축전지,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전기 재전 장치라고 하는 부분도 상용으로 현재 표현하고 있고요. 자, 비상 전원이라고 부르는 건 상용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를 말하는데, 축전 설비하고 전기 전치 이 두 가지가 결국 상용의 기능도 있지만 뭐의 기능도 비상 전원의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상 전원이라고 하는 건 상용이 끊겼을 때인데, 상용이 끊긴다는 얘기는 결국 교류전 옥내 간선이 끊겼을 때 말하는 거죠, 그죠? 교류전 옥내 간선이 정전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구성 요소로는 배선이 있을 거고요. 자동 사이렌 설비라고 하면 이 중에서 뭐만 바뀌는 거? 비상 벨만. 요 벨만 사이렌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지기 없이 그냥 일단 발신기하고 수신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신기 안에 경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비상 경보 설비라고 불러요. 여기 추가되는 게 자탐 설비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감지기가 추가되고 또 사이에 중계기 등이 추가되게 되겠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일단 화재 감지부, 경보 및 전원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이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배터리 들어가죠, 그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고, 수신기와 별도로 화재 상황을 단독으로 경보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설치 기준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 사이렌 설비 설치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부시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고요. 자, 또한 이번에 지구 음향 장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음향 장치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구 음향 장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음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음향 장치라고 부르는 걸 구분할 때 설치 장소에 따라서 이제 주음향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음향 장치가 있습니다. 주음향 장치가 화재 수신기에 설치된 음향 장치를 말하고, 비상경보 설비에서 말하는 지구음향 장치는 이제 발신기에 설치되는 음향 장치를 말해요. 각 로컬 장치들에 설치된 걸 말하고, 그러니까 이 음량이 음색에 따라서 이제 경종, 사이렌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이제 부저라고 하는 장치도 있고, 뭐 스피커, 이건 비상 방송에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향을 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지구 음향 장치라고 하는 건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하고요. 당해 소방대상 앞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가 수평거리가 25m 이하입니다. 요 수평거리 25m 이하는 우리 앞서서 옥내수화전 방수구와 동일하게 건축물이 설치가 되게 되면 건물 내에 경종이 여기 설치되었을 때 보통 이제 발신기가 설치가 되겠죠. 발신기가 설치되면 발신기 안에 경종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때 이제 여기도 발신기 뭐 경종, 발신기 경종, 발신기 경종이 설치가 되었을 때 요 경종 위치로부터 반지름으로 몇 메타? 25m입니다. 반지름 25m로 원을 그리고 뭐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으로 만들어진 면적에 건물이 내접할 수 있도록 할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수평거리 기준이죠.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